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 어제 저희가 첫 방송 인사드린다고 했는데요. 저 출생 김도영. 안방마님 김혜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우리 안방마님 혜선씨가 옆에 있다 네. 보니까요. 이제 점점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장마가 시작 꼭 비 피해 없으시면서요. 하지만 계좌는 이미 비 피해를 좀 봤으니까 이제 햇볕 받으시면서 우상했으면 좋겠어요. 네. MC님, 네. 도영 씨. 네.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씨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비 오는 날씨가 조금은 이 빗소리가 뭔가 우수해졌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장마 시작되면요. 사실 불쾌지수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저 눅눅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이 불쾌지수일 때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요. 좀 유쾌, 상쾌, 통쾌, 삼쾌이즘을 좀 느끼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불쾌하다라고 해서 게스트가 기분 나쁘게 그다음에 계좌를 좀 더 어지럽히는 것보다는요. 긍정의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둘씩 전략을 세워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럼 혜선 씨, 네. 오늘 장 어떻게 됐는지 살펴주실래요? 오늘 장이요. 날씨는 좀 꾸물꾸물했지만요. 시장은 방긋 웃는 하루였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이 기관의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선두에 둔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요. 닷새 만에 상승하면서 530선에 재진입하는 모습이었죠. 혜선 씨 덕분에 마감을 정리해 보니까요. 네. 오래간만에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짝반짝.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외국인들마저도 반끝하고 기한을 해줬다면 네. 그 어느 때보다 더할 나위 없었던 수급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관들이 좀 돌아왔다라는 거, 그래서 긍정을 좀 살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은 위안 삼으셨고 조금은 느긋하고 여유로워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그렇네요. 자, 상승한 국내 증시만큼 기분 좋은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승천 시즌2 멘토분들부터 만나보시죠. 개인 투자자는 내가 먹여 살린다. 최고의 수익률 수확을 위해 최명성 멘토. 종목은 타이밍이다. 김형근 멘토. 네, 멘토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멘토, 최명성 멘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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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김형근 멘토님. 예.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나요? 비 오는 날씨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죠? 비 맞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습한 느낌 자체를 좀 싫어해서 네. 비 오는 날씨 좀 싫어합니다. 저는. 그럼 늘 그럼 건조하고 촉촉한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건조한 거는 또 싫어하고요. 저는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좀 까다로운 그렇네요. 편이라서. 네. 예, 그렇습니다. 좀 가을 날씨를 좀 선호하고 선선하면서 좀 적당한 그런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예, 좀 혜선 씨처럼 까칠한 남자 어때요? 매력 있죠, 까칠한 남자. 그래요? 네, 그쵸. 어쩐지 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전 까칠하지 않고 친절하니까요. 까칠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명성 멘토, 네. 우리 시즌1 때도 네. 이장님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제대로 좀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수학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 시즌2에서 또다시 이장님의 캐릭터를 가져오셨거든요. 네. 김영근 멘토, 신사와 이장이 오늘 한판 승부입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참 신사가 멋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장이 우리 주식농장 이렇게 농민들 먹여 살리면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네. 알리는 계속해서 저희가 장마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이런 장마가 많이 시작할 때 불쾌지수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은 좀 긍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웃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색깔로는 갈렸다라는 거겠죠. 네. 어제 정재훈 멘토가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귀환이 완벽하게 신호탄은 되지 못했지만 기간번의 플레이 쪽에서 우상향 쪽 올라갔다는 게 긍정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겠죠. 네, 그럼 주식승천 시즌2 저희 상승 흐름을 이어받아서요. 오늘장 점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 유입에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FOMC의 결과를 앞두고 외국인 8일 연속 팔자세를 외치고 있는 코스피 시장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평만한 아우 없다고 하죠. 코스피가 상승하자 코스닥도 덩달아 신이 나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나온 반등이라 기쁘지 아니한가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악하며 곡소리를 냈지만 실적에 기반한 종목은 어라 하며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의 이슈앤토크 주제를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전 딱 이거였거든요. 뭔가의 화로구이집에 가세요. 네. 기관의 불씨를 가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안주가 좋다 보니까 또다시 술 한 잔을 기울이게 되고 그 속에서 시장에서 악소리 났던 부분에 종목이 어라 하고 우상해하는 것처럼 야, 술 한 잔 들어가니까 기분까지 좋아졌거나 오늘 삼박자가 좀 갖춰졌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술로 이렇게 승화를 하시나요? 그런 쪽으로. 네. 주쌤이니까요. 네, 저는 주쌤인데, 딱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던 시점에서 네. 저희 주식 승천2가 시작됐다라는 시장에서 많이들 지금 저희 종목을 저희 방송을 네. 체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화답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궁금한데요? 네, 저희 먼저 알겠습니다. 멘토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관이 살린 불씨, 김영근 멘토. 우리 이제 진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의 매수는 물론 이제 전업종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삼성전자도 사실은 기관은 계속 좀 매수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렇죠. 자동차 섹터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매도가 지속이 되는 속에서 오늘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수급표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수급표를 좀 보시면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매도, 오늘도 뭐 매도가 나왔습니다. 1,500억대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매도의 강도 자체가 좀 약해진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6월 7일 날 9천억이 넘는 그런 매도세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뭐 매도를 했었는데, 일단 1,500억대 매도했습니다만 매도의 강도가 좀 약해졌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의 강도, 금액 자체도 좀 약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의 매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좀 저점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FOMC 회의 결과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추가 반등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전에 잠깐 해외 증시도 좀 봤는데 유럽 증시도 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 주반까지 해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외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좀 수급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선물 쪽을 좀 빼놓았는데 네. 선물 쪽을 좀 보시면 최근 선물에 대한 매수에 대한 지속성은 없습니다. 매도입니다.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 저점은 좀 가능하다. 추가적인 반등은 좀 가능한 그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영근 멘토, 아까 지금 오늘장 보면서 기관이 살린 불씨 믿을만하다. 기관은 그 전에서부터 이미 좀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럼 기관의 불씨는 역시 화로구에서 이제 고기를 잘 굽기 위해서 잘 불씨를 태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결국 외국인들 부분의 플레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축돼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지금 매수를 보면 뭐 사실은 외인들의 매수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가 아하. 그리고 뭐 SK 텔레콤도 좀 네. 매수에 잡히고 있고요. 뭐 LG와 OCI, LG전자도 좀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대림산업이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러한 쪽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 IT 쪽에서 삼성전자는 매도를 했습니다만 IT 쪽에서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저가 매수에도 좀 들어오는 모습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화학업종이나 LG화학이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쪽 아직까지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흐름도 좀 있고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그러한 매수세 이러한 부분들도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자꾸 김영근 멘토가 네. 얘기를 하시는데요. SK 하이닉스 들으셨어요? 혹시? 네. 오늘 왠지 승천주가 이쪽 관련자 아닐까 살짝 엿보는데 그렇습니까? 네, 관련 업종입니다. 관련 아. 업종에 해당이 되는 벌써 종목입니다. 소개해 주신 예.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아마 다른 분야 네, 네. 맞습니다. 나갔죠. 예. 그럼 김영근 멘토, 추가 반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수 상단 어느 정도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승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강하게 반등을 준다면 1950포인트 정도까지도 강한 반등을 좀 줄 수 1950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전차 중심의 어떤
반등을 이끌어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최명성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시초에 우리 김영근 멘토께서 비를 좀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비를 아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오늘 분명한데요? 예, 비가 오면은 온 세상이 시원하고 맑고요. 그쵸. 또 비가 온 다음에 보면 세상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네. 거의 뭐 제 성격과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강조를 해주시네요. 예, 예. 네. 잠깐만요. 진짜로 성격과 같습니까? 깨끗하고 맑습니까? 예, 저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역시 이장님, 왜 그러니까요. 이장님이신지 알 예.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솔직히 2주 동안 좀 시겁했어요. 이렇게 지수가 계속 내려서 시겁했는데 오늘 그 기관이 네. 기관과 연기금이 우리 그 시장에 단비를 내리지 않았나. 네네. 아주 기관이 오랜만에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외국인이 오늘 이제 거래소에서 1,5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또 선물 2,1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나 보험 투신 여타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관이 기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당분간 1950포인트까지는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두 분과 함께 지금 코스피 시장, 결국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그다음에 기관이 살려준 불시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야, 오늘 드디어 형만한 아우가 원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형만한 아우가 또다시 시장에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시장이 오래간만에 꼬꼬댁하고 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오래간만에 방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양한 종목군들 중에서요. 개별적인 재료와 그리고 또는 수급의 특징을 갖고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요. 네. 김현근 멘토, 오늘 코스닥 어땠나요? 예,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오늘 반등을 줬는데요. 사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죠. 단연간의 박스의 상단 부위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코스닥의 강세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고 중소형주들의 강세 부분을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코스닥도 시장의 영향으로 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좀 보자면 최근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두 축이었죠. 바로 스마트폰 관련한 섹터와 네. 바이오 관련 섹터. 그래요. 이쪽에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쪽 종목들이 상당히 좀 꺾였습니다. 사실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좀 급했죠. 예, 스마트폰 관련 종목도 그렇고 바이오 쪽, 헬스케어나 이런 쪽도 뭐 셀트리온이라는 부분, 뭐 젠백스 부분도 있고 그러한 섹터들이 상당히 밸류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구간이 오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던 걸로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네.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 자체 코스닥도 좀 급나가는 그러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구간에서 사실은 최근에 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움직이는 코스닥의 종목들을 보면 LED 쪽이라든가 최근 또 AM, OLED 관련 섹터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러한 쪽도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반등을 시도하는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했던 코스닥의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스닥 시장의 양호한 흐름 앞으로 추후에도 어떤 종목 실적에 기반이 되는 이러한 성장의 스토리가 있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코스닥 시장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 강하게 반등을 줬었는데 네. 그렇죠. 엔터 관련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섹터라든가 전자결제 쪽 이러한 쪽도 상당히 지금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가 당하고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섹터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놓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 의도적으로 기관 쪽의 이유 때문에 매도가 압박이 확대됐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 우상향 쪽으로 오늘 상승세 쪽으로 마감됐던 것은 갈 업종과 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뻔했던 종목군들밖에 못 간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거는 좀 약간의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적이라든가 수급의 변화를 오늘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오늘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지금 IT 쪽도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ED 관련 쪽이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AM, OLED 관련 이러한 쪽들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결국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형만한 아우가 있다 없다 했을 때 오늘은 있었다.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앞에다 화로에 지금 고기가 지글지글 지금 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기가 지금 잘 구워지고 있는데요. 술 맛이 좋으니까
안주도 좋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그 위축되었는 신용비의 개인 신용비가 감소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추가 상승을 가졌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수급의 술 그리고 안주 삼아서였던 나만의 종목군들이 강경적으로 갔었는데요. 최명도 멘토 이장님답게 오늘 종목 수확하기 조금 좋았던 하루예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강한 종목군들 많았거든요. 아주 많고 좋았습니다. 네. 제가 농사지은 마음으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한 3시에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이제 차트를 전 종목을 다 돌려보고 왔는데요. 네. 그동안 이 코스닥 시장이 한 두세 달 좋다가 한 2, 3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동안 IT 부품주라든가 뭐 바이오주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치고 가던 종목들이 한 20, 30% 정도 밀렸는데요. 오늘 다 반등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반도체 관련주가 한 10종목 이상 다 상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음원주, 그다음에 제약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확 치고 왔어요. 또한 그 개별주들도 많이 왔는데 코스닥이 보니까 한 30개에서 50종목이 그냥 누가 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마음을 편안히 먹으시고 우리 그 서울경제 전문가들이 멘토들이 말하는 그 종목들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혜선 네. 씨는요. 코스닥 시장 보면서 오늘 뭔가 한 줄기 희망을 좀 보셨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몇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후에 저희 멘토분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저희 점검해 볼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 시장의 변동수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이슈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요. 이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요즘 주식시장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멘토분들이 한결같이 실적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이 6월은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기도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벌써 중간 배당을 노리려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요. 투자자분들 트레이딩 관점이 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 중간 배당을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요. 네. 김영구 멘토부터 우리 중간 배당의 투자 포인트를 잡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고배당 쪽을 좀 노리기 마련인데 네. 벌써 2분기 실적을 체크해 볼 때가 됐네요. 김영구 멘토, 중간 배당 종목분들 매력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단기적인 매력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단기적 자체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 이 시장 상황 자체가 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라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단순하게 그 중간 배당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오늘 중간 배당을 하는 그러한 상장사들을 쭉 보면 화면에 지금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네. 포스코, 뭐 하나투어, 네. GKL, 뭐 S-Oil, 뭐 SK텔레콤 이러한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21개사가 결정을 한 상태고 코스닥에서 7개사가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중간 아직까지 배당이죠? 예,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한 상태인데 그럼요, 김영구 멘토. 예. 그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며칠 날까지 매수를 완료를 해야 돼요? 이번 달 거래일이 아마 30일까지, 29일까지인가요? 26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26일이요? 예, 26일까지 아. 매수를 하셔야지 그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중간 배당을. 네. 그 부분도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참고로 좀 하시기 바라겠고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황적인 네. 부분을 더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실적 부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중간 배당이라는 부분은 현 시장에서 투자의 대안 개념으로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굳이 이제 그 종목 중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종목을 탑픽 말씀드리면 SK텔레콤 정도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아. 현재 업황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수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플러스 중간 배당이나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김영구 네. 멘토 그 차트를 통해서 SK텔레콤 그 본주하고 이 우선주하고 계류를 해서 매매 포인트 살짝만 짚어주면 매수 포인트 어느 밴드에서 좀 매수를 해볼까요?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박스권의 흐름이죠. 횡보 중입니다. 네네, 횡보 중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뭐 현 구간에서 저는 뭐 충분히 어떤 매수 가격을 노리고 이럴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 네, 현재가에서 당연히 그냥 매수를 해도 크게 무난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무엇보다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현 불안한 시장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최명성 멘토에게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간 배당 종목 받는 종목들이요. 네. 어떤 거를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양화학을 추천했는데요. 네. 진양화학, 진양폴리, 진양산업 등 그 4개 그룹이 있는데 네. 배당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5%에서 6% 정도 되는데 진양그룹도 그러면 이번에 중간 배당 주나요? 예. 아하.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진양화학이 차트가 너무 이쁘고 좋아서 이제 추천을 네.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들어오고요. 정배열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어제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렇네요. 그 기업들이 3년 연속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네. 유보율도 좋고 영업이익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시장도 안 좋은데 주는 건 당연히 받아야죠. 네. 대배당이 5%에서 6%인데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데요? 이럴 때 시장도 어렵고 네. 개인들 솔직히 지금 10에서 20% 정도 다 손실 났는데 이럴 때 한 박자 앞서서 좋은 종목과 이렇게 배당을 주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특히 그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그래도 보면 주주를 위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유보율도 많고 또 이제 그 대주주가 물론 자기도 가져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주들을 위한 그런 배당을 받을 때는 줄 때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을 잘 찾아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네. 우리가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고배당을 많이 주고 회사를 운영을 잘해서 주주에게 그 이익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가장 좋습니다. 어제 우리가 실적을 잘 보자라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혜선 씨 네. 체크해 보셨죠? 네. 배당 잘 주는 회사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배당이 제일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을 이제 가늠해 보면서 중간 배당까지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요. 이거 어떡하죠? 정유화학주, 저 주생 김도영이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네. 낙폭과대라고 해서 지금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승천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강력히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예, 정유화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은 역시나 못 좋았고 좋지 못한 속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 매력이 중간 배당에서 나타날지도 의문인데요. 네. 김영건 멘토를 통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SOL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죠, 신저가. 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가장 싫어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이유 자체가 이제 실적이 좀 기반이 되지 못하고, 그 파라자일렌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앞으로도 좀 보자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 부분도 지금 없는 상태죠. 확정된 부분도 없는 상태고 계획된 부분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도 좀 적다고 보고 있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강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도 좀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아찔하게 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쏟아내버린 거죠. 쏟아낸 네. 그러한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의 악재는 자기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 차트 모양 보면. 지금 직접적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인들의 이 매도입니다. 외인들이 와. 뭐 던졌죠. 그냥 계속 매도를 어마어마하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압력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당연히 이 대응 전략 자체가 좀 궁금할 텐데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줍니다. 주식이라는 특성상 반등은 나오게 돼 있는데요. 반등 네. 시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네. 신규 뭐 매수 관점에서는 반등을 노리는 그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가의 특성상 그런 트레이딩에 좀 능하신 분들은 단기 반등 트레이딩 이런 부분은 네. 가능하다. 보유자들은 대신에 반등 시에 매도 관점을 좀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오늘 지금 상당히 음봉을 맞게 됐는데요. 뭐 내일 한 차례 더 하락을 한다든가, 네. 내일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해서 한 반등의 한 5, 6% 정도는 충분히 뭐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영근 멘토는 저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정유화 화학주는 쳐다도 보지 말자. 신규 진입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다 매도 때리고 나오자라는 의견인 거거든요. 네. 하지만 김영근 멘토는 저와 좀 판이하게 다르게 지금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은 가져올 수 있는 구간에 가격 매력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최명성 멘토님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정유화학주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옛날에 1리터에 10,000원 했던 제품이 지금 1리터에 5,000원입니다. 그럼 1리터에 10,000원 했던 제품이 팔아서 5,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은 5,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을 팔아서 2,5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영업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셰일가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네. 어차피 이제 화학 이제 그 에너지 관련 때문에 셰일가스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5배 이상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석유 제품보다는 셰일가스를 클 공산이 크고요. 더구나 또 중국의 그 석유화학 그 글로벌화돼서 좀 중국이 좀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 좀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 우리 관련사들이 사중거를 겪고 있는데 저도 들어간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단 이제 들어간다는 아주 반대를 하고요. 사실은 좀 SK 관련주가 조금 괜찮은데 SK 관련주 좀 보시고 저는 이제 떨어진 종목은 보지 말자. 네. 이제 우리 김영곤 멘토께서 기술적인 트레이딩은 제가 또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네. 떨어지고 또 앞으로 비전 없는 것에 갈 필요는 없고요. 가려면 셀가스로 가자. 왜냐면 셀가스가 비전 있고 그래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면 셀가스 관련주를 잡아서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결국은 저희가 지금 살펴보니까요. 근데 혜선 씨, 네. 오늘 혹시 이장님 매력에 푹 빠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요.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네. 터프하십니다. 느긋하죠, 그런데. C컵과 이어서 네. 1리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장은 그래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랍니다. 그럼요. 수학의 계절이 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체크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김영근 멘토와 그리고 최명승 멘토와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긍정의 업종들도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정유화학주,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 수익을 짧게 안타를 칠 수는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 부분에도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SOL 같은 경우에 김영근 멘토는 최선호주 부분에서 일부 종목의 트레이딩 관점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최명승 멘토 같은 경우에 SK를 최선호주로 일단 트레이딩 관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시즌2 많이 얘기해 줬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체크 반드시 해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다 좀 긍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출동 미스김이 이 긍정 시장에서도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네. 뒷이야기 혹시 좋은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제 너무 우울했거든요. 혜진 씨. 그러니까요. 네. 뒷담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증시 뒷담화 첫 번째 소식도 조금은 우울하네요. 지난 10일부터 14일 한 주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팔아치운 주식이 장차 3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대만은 1조 1,600억, 인도네시아는 1조 2,480억 정도인데요. 근데요, 이 일본의 경우는 말이죠. 3개월 누적으로 64조 원가량 순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하죠. 어찌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네. 바꿉시다. 외국인 증시로 들어간 64조 원 저희 좀 주시고요. 네, 돌아오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매도 때린 금액 일본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멘토 그러니까요. 이 얘기 좀 들으셨어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일본도 사실은 소문난 단체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것처럼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일본이 많이 또 하락을 하게 됐죠. 네. 네.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자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상당히 매도가 컸죠. 외인들의 매도가. 네. 3조 원이 넘는 매도를 했는데 대부분이 뭐 삼성전자에 좀 치중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뭐 그러한 현상을 좀 보자면 그렇다면 반대로 나중에 외인들의 이러한 매도가 우리가 좀 크다면 들어올 때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타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매도금이 컸는데 네. 나중에 매수가 들어올 때도 분명히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가장 뭐 이슈거리였죠. 최근에 이슈였던 엔화에 대한 부분, 엔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국내 자동차 증시, 자동차 종목들을 좀 위시로 해서 종목을 좀 필두로 해서 크게 조정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수출 관련주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타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 또 일본 증시가 꺾이는 흐름들을 좀 보자면 자금의 약간 또 변화도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탈됐던 그런 외인들 자금들도 서서히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시 또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직접적인 부분은 사실은 미국의 출구 전략 부분이죠.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부분, 이러한 부분의 우려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자체를 꺾는다, 줄인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재 그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러한 자금의 흐름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외인들의 이러한 매도세 부분은 시장에 더 좋아지는 양질화되는 이런 구간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대응적인 전략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면 네. 매도하는 종목이 있고 사는 종목, 매수하는 종목이 있고 한단 있어요, 말이죠.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종목을 일단은 피하는 게 가장 상책인 거고요. 아까도 방금 봤지만 SOL 같은 경우 저렇게 쏟아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상책인 거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외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지 너무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한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쪽에 포커스 수급에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더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근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외국인에게 국내 증시는 봉 역할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조금씩은 모아갈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종목은 김영근 멘토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우린 너희들의 봉이 아니란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나라로 빨리 귀환하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그러면 최명성 멘토는 이 뒷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 이장으로서 철학 있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 그 IT 그 스마트폰이 세계 1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1위고요. 현대중공업 1위고, 삼성중공업 1위고, 뭐 가수사이도 1위고요. 뭐 1위를 싹쓸이 합니다. 뭐 김연아 선수도 1위고, 뭐 축구, 야구도 1위인데 꼭 이 주식만큼은 외국인에 계속 10년, 20년 동안 휩쓸려 다니거든요. 외국인이 사야만 이게 한국 시장이 좋아지고 팔면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실망하고 좀 어려워하는데 좀 이런 시장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인이 물론 사주면 좋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도 좀 이번에 부동산 시장처럼 주식 시장이 좀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이제 억누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이 뭐 더블을 가든 3배, 5배를 갈 때는 국내 자금이 들어오든 개인 자금이 들어오든 뭐 기관 자금이 들어오든 그건 좀 허용을 해주고 꼭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 몇 배 가는 건 봐주는데 기관이나 개인 자금이 들어와서 몇 배 가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달리 좀 생각해 주시고 스스로 우리 한국 경제라든가 주식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금감원이나 정부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명정 멘토 사실은요, 외국인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에 매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혹시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 또는 지경부를 비롯한 현 정부에 대한 엇갈리는 횡보 때문에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지속해서 매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이제 정부는 항상 좋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이 꼭 외국인이 많이 사야 한국 지수가 올라가고 국민이 뭐 돈을 벌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국민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했을 때 외국인이 꼭 사든 안 사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가 좀 국민이 좌지우지한다. 그런 거 좀 그런 풍토를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답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다 정리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론 이제 정부라든가 금융감독이 잘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봤을 때 투자도 잘 하게끔 좀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언론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유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친 외국인적인 그런 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장님답습니다. 본인의 캐릭터답게요. 제가 즉흥적으로 정확히 딱 찍어서 했는데 현 정부의 자기 발언을 쫙 뺐습니다. 보존하겠다라는 거죠. 이장의 캐릭터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요. 김영근 멘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압박이 확대가 될 경우에 우리는 그래도 바로미터 기준에서 다른 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기관을 따라다니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다니는 게 답일까요? 일단은 외인들이 매수가 없는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은 기관이다. 현 구간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외인들의 매수가 추후에 들어온다면 또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의 매수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명성 멘토. 네.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의 부재 속에 있을 때는 네. 어떤 포인트를 잡고 종목을 발굴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해답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회사가 좋은 회사를 고릅니다. 이제 최소한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순이익이 증가한다거나 유보율이 좋거나 또 거기에 또 기간이라든가 연기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종목을 안정된 위치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잡아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과감히 매수를 하고요. 또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종목 몰빵은 않고 약 5종목 정도로 비중을 실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는 이런 장 속에서 FM 가이드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주식계 정석 부분 플레이인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으로 좀 발굴을 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청산 가치의 매력 충분히 있다. 가격 매력, 그동안 비쌌던 종목군들로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내려와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 모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 증시 분명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 빨리 좀 돌아와서 우리하고 같이 우상향 랠리를 해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혜선 씨, 네. 다음 이슈는 좀 즐거운 거 좀 해주세요. 네. 기대해 볼게요. 국내 음원 시장 업계 1위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매각설에 이 삼성전자가 음원 업계 진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이라고 하면 껌값보다 싸고 P2P를 이용해서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국내 음원 시장 규모는요. 8,500억 원, 음반 시장은 1,500억 정도, 음악 업계는 1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이 52조 8,700억 원이니까 말 다 했죠. 근데 이런 골칫덩어리 음악 업계를 대기업이 쥐고 흔든다는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좀 장사도 하고 실적도 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 대기업이라고 뭐 다 가져갑니까? 그러니까요. 독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한 네. 거 아니에요 이거? 음원 시장까지 이렇게 가져가려는 거 뭐 컨텐츠 확보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김영구 멘토? 제가 봤을 때는 음원업계 자체도 그 먹을거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돈벌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돼. 뺏어간다는 개념보다는 네. 물론 이제 업무 제휴 뭐 이러한 쪽으로 포장을 됩니다만 네. 아마도 뺏어가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더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최근에 이 엔터 산업, 지금 음원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엔터 산업 자체를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상당히 IT 쪽에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좀 했었고 향후에 우리 또 국내를 좀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자체가 엔터 산업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싸이의 행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보자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기업들에서 이러한 엔터 산업에 진출하는 부분 지금 대기업들 대부분이 엔터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CJ 같은 경우 CJ ENM이라든가 뭐 오리온도 미디어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SK 쪽에서도 IHQ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로엔 지분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주사법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엔터 산업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먹거리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과 연관이 돼서 음원 관련한 부분들도 충분히 말씀하신 어떤 기업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생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에 대한 발전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제 종목에서 언급을 하자면 뭐 언급되는 부분이 KT 뮤직이라든가 로엔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될 텐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실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KT 뮤직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좋지 못한데 흑자 전환되는 그러한 흐름들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에 임하실 때는 실적을 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엔터 산업 쪽, 음원 관련 쪽을 포함을 해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명상 멘토는 음악업계 앞으로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물론 가수 싸이도 나왔고 뭐 요즘은 이제 이제 그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커가 나가는데 서두에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대기업이 너무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아침에 굿모닝 대가메이감에서 매일 한 종목씩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손 안 댄 곳이 없습니다. 그쵸. 보면은 유보율이 최소 1000%에서 35,000%까지 나온 그 대기업이 너무 많은데
근데 대기업이 이제 좋은 우량주 하다 보면 너무 유보율이 많아요.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수천억에서 수십조 쌓아놓고 그걸 풀지 않고요. 이 음악 같은 것도 제 생각할 때 뭐 로잉이 됐든 KT 뮤직이 됐든 다 대기업이 쓸어가는데 가져갈 때 가져라 좀 뼈대만 좀 가져가라.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만 좀 가져가고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은 좀 부분적으로 풀어줘야지. 주식을 하면 농민도 먹고 살고 어민도 먹고 살고 도시민도 먹고 살고 이게 직장인도 먹고 살고 너무 대기업이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로엔이라든가 KT 뮤직 인수해서 이제 하는 것도 좋지만 벌써 내가 다른 종목 몇 개 살펴봤는데 다른 종목은 적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기업들이 컨텐츠 확보가 되었던지 간에 일단 확인되었던 블루와 레드 시장에서 뻔한 시장의 파일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음원의 가격을 따져보면요. 껌값보다 냉정히 쌉니다. 네. 결국 그런 껌값보다 싼 업종에 따라서 실적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확보 때문이라도 문어발식으로 가져간다면 자,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긍정으로 화답을 좀 주었고요. 가능성이 있다. 시너지 효과 있다. 하지만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 너무 대기업 쪽에 이 부분에 인수합병 부분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네. 자체적으로 좀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혜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가져가서 활성화만 시켜주고 잘 된다면 좋겠지만 네. 어떻게 이런 뒷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면 좋을까요? 좀 중소기업들에게도 좀 더 큰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까지 대기업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뒷담화 같은 경우는요. 음반업계의 수익이 먼저 앞선되는 시행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네. 저희 그럼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떤 현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읽는 것도 좋다. 네. 시황을 읽어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 아전에 있어서 그 앞전에 있어서 당신이 트레이더라면 이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핫한 종목, 자신의 계좌를 승천하실 종목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우리도 내일의 승천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 멘토분들과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해주는 내일의 승천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네, 김영근 멘토가 가지고 온 솔브레인. 이거 브레인 하니까요. 똑똑한 반도체 업종과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솔브레인은요. 하나 더 가져오신 IC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명석 멘토, 찜팩과 특수건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힘 좀 쓸 것 같은 이 종목들 시장에서도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아니 이 두 분 원래 조금 안정적이고 확인해보는 색깔을 좀 갖고 있었는데 특히 김영근 멘토가 가장 그런 특징적을 갖고 있었는데 뭐 최명석 멘토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수익과 손실 부분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포트폴리오 변경건들이 가장 많으셨던 분인데요. 네. 혜선 씨 네. 오늘 이 두 분 처음 뵀잖아요. 네. 어떤 분한테 가장 먼저 네. 내일의 승천도 듣고 싶으세요? 있잖아요. 김영근 멘토, 이 안경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요. 네. 냉철하게 종목 뽑아오셨을 것 같은데, 김영근 멘토 먼저 들어볼게요. 예, 오늘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솔브레인하고 ICD.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잠깐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네. 뭐 솔브레인, ICD 둘 다 IT 쪽입니다. 반도체 쪽인데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용 그런 화학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안정적인 이러한 면을 좀 말씀하셨는데 뭐 둘 다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최근 시장의 영향으로 솔브레인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음봉을 좀 길게 맞았습니다. 음봉을 좀 길게 맞았는데 오늘 그 음봉 자체를 좀 다 좀 만회를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선을 좀 준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그러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그
반도체 식가계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식가계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을 보시면 한 9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2차전지 전해액 부분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술력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AMOLED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그런 디스플레이용 그쪽에서 매출 증가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분기 실적 자체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예, 방송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분기 실적 부분, 호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IT 쪽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 현재 지금 투자 부분도 계속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현재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까지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매매 포인트까지 말씀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결국은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솔브레인인 거군요. 네. 시가의 국내 시장 90%. 와우, 매력 있는데요. 예, 그러면 매매 포인트를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오늘 뭐 굉장히 딱딱하게, 45,800원, 45,8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네. 그 가격선에서 뭐 매수가는 소폭 내일 뭐 약간의 눌림이 나타날 때 한 45,6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있는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있는 44,000원, 201선 위치에 있는 그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ICD도 같이 살펴볼까요? 예, 네. ICD도 보시면 반도체 마찬가지 IT 쪽입니다. IT 쪽인데 이 부분 또한 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좋지 못했죠. 매출액 부분이 40% 정도 감소하는 투자 부분이 AMOLED 쪽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네. 진행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올해에는 그러한 부분들 좀 턴어라운드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건식 식각 장비 업체라고 드라이에처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 방식의 문제인데 기존의 실리콘 방막 같은 경우는 건식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금속 방막 같은 경우에는 습식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현재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요구에 니즈에 따라서 그러한 금속막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드라이에처 건식 방식으로 지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계속 공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LG라든가 또 중국 업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매출의 좀 다변화, 고객의 다변화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모멘텀 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실적에 좀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근 멘토, 예. ICD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 화답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좀 갔거든요. 네,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수급이 좀 더 공격적이었으면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앞에서 솔브레인과 ICD를 두 종목을 지금 신규 편입을 좀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두 종목 모두 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쪽이나 IT 쪽으로 좀 묶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 업종을 좀 강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 구간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뭐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뭐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의 매수가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의 네네. 매수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그랬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ICD 같은 경우 오늘 지금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네요. 네.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격적으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도 너무 이쁘게 지금 만들어 준 상황이죠. 그렇네요. 장기 이평선을 서서히 상향으로 좀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양봉에서 강한 거래량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까지 좀 바로 짚어드리면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종가가 15,900원인데요. 뭐 약간 소폭 눌릴 때 15,700원 정도 이 정도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지정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뭐 접근을 하실 때는 제가 두 종목 모두 비중은 한 15%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매수가는 15,700원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의 솔브레인, 그다음에 ICD가 비중 15%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좀 체크해 봤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장님입니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계절이 왔다. 드디어 이제 웃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최명성 멘토의 승천주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종목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팁까지요? 예, 그 종목을 고를 때는 오늘도 제가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한 10종목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주를 한 2종목 추천할까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 때문에 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차트를 돌렸어요. 근데 차트를 돌리다 보면 그 종목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심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팁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월드컵 국가대표를 안 보고 지금 서울경제 팁을 네. 보신다는 분이 너무 많답니다. 많이 그러니까요.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특별히 내 팁을 드리겠습니다. 심팩은요, 현재까지 프레스만을, 자동차 프레스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아하. 네, 국내 1위 업체고요. 중소형 프레스 제조업체인데 네. 우리나라 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쟁사보다 납기후 사후관리, 대응력의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에서 브랜드도가 너무 높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보면 그동안 이제 현대 기아차가 상승할 때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모두 상승했는데 심팩만 상승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네. 재무제표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말씀을 그냥 말로 하겠는데 네.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유불도 좋습니다.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외국인이라고 써져 있죠. 네. 외국인. 예, 그런 그림을 보시면 빨간불이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그렇네요. 예, 지금 한 달 내내 와. 누군가 모르는 외국인이 네. 예, 걷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차트를 탁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제가 네. 이건 제가 아는 분이나 뭐 문자 서비스 주는 분한테만 딱 들려고 했는데 오늘 뭐 진짜 국가대표 월드컵도 안 보고 우리 네. 서울경제 센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아. 너무 많다 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네네. 내일 아침에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현재가 7,470원인데 이 뭐 부분에서 좀 사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한 8,100원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8,100원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약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잘 보시고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 전에 그 화신이라든가 SL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종목만 안 갔으니까 잘 보시고 외국인이 한 달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네.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최명생 멘토 네. 이 심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평단가까지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평단가까지 분석해 약 6,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와, 아. 6,500원 정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가 대비해서는 한 13%대 상승되니까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 되겠네요. 네. 들어가면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는 워낙 개별적인 트레이딩 종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하면 한 번쯤 반드시 들어갔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수건설 들어볼까요? 네. 특수건설은 종합건설 회사입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뭐 도로공사, 지하횡단공사, 교량공사 뭐 많은 공사를 했는데요. 특히 터널 시공, 산업 플랜트 제작 등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또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웠다던 서해대교, 광안대교, 싱가포르 고속도로를 많이 건설을 했고요. 지하 구간 및 지하철 등 많이 시공했고 한 111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공을 했던 회사입니다. 네. 근데 재무제표도 좋고 뭐 영업이익도 좋고 뭐 BPS도 좋고 다 완벽해요. 네. 근데 지금 태국 그 물사업이 있는데 6조 2천억 공사입니다. 아. 그 공사가 곧 이제 오픈하는데 네. 이 회사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약간 좀 연기됐다고 하는데 분명히 관련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꾸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네. 주식을 들었다 내렸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태국 물사업 그 6조 2천억 사업이 내일 발표인데 발표만 내일 했으면 제 직감으로 봤을 때 좀 날아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좀 연기됐다고 하는데 관심은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특수건설은 국내 건설, 외국 건설 할 것 없이 모든 전반적인 분야 종합건설에 대해서 뭐 지하공사, 뭐 도로공사, 뭐 다리공사 할 것 없이 전천후 공사를 잘하는 회사고 재무제표도 좋고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록 좀 사놓으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현재 4,810원 이 라인 보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인데 이 주식은 사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또 이제 저희 강점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두 다리 쭉 뻗으시고 한 개인당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 사놓으시면 분명히 효자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명성 멘토가 저희 가상계좌리그에서 자산은 얼마를 받으셨죠?
3천만 원 받았습니다. 네. 3천만 원 리그를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비중 자체가 30%로 진행을 하면 대략적으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트레이딩을 네. 들어가는 진입 구조겠네요. 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장님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같이 매매 트레이딩 잡으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저 비중 그리고 자산 규모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았대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색깔 10분 발휘를 하고 있는 우리 멘토분들 시즌2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추천해주신 승천주요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멘토의 솔브레인입니다. 45,600원 편입 시도하시고요.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ICD고요. 매수가 15,700원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어서 최명성 멘토입니다. 심팩 시초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가 8,1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비중은 30%네요. 이어서 특수건설도 편입하시고요. 매수가 4,900원, 목표가 5,500원에 비중 역시 30%입니다. 휴, 이슈앤토크에서 증시 뒷담화를 갖다가 이제 내일 계좌 여러분들 빵빵하게 지금 터트려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내일장 승천도 살펴봤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두 분 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저희 다른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제 거 왜 뺏어가요? 와, 그럼 저 혹시라도 저보고 가서 지금 또 그거 멘토 포트폴리오 읽으라는 건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네. 저희 가상계좌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승천 시즌2 포트폴리오 확인 시간이죠.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요, 따라하기 쉽게 저희가 가상계좌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3천만 원?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3천만 원, 네, 5천만 원, 1억 원 원입니다. 리그로 진행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가상계좌 운영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매일매일 바뀝니다. 편입과 교체 그리고 제외 부분이 나타나니까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자산에 맞게끔 포트폴리오 구성된 거 그리고 열렬한 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출발!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그럼 3천만 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대희 멘토의 삼성 SDI는 제시해주신 매수가죠. 13만 6,5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네요. 내일장에는요, SL을 신규 편입하시겠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16,850원이고요. 목표가는 17,9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선정해 주셨던 오로라는요, 매수가가 잡히지 않아서 편입 포기하겠습니다. 내일장에는 서원인텍과 아이테스트 그리고 KH바텍으로 신규 편입 시도하는데요. 먼저 서원인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3,100원에 1차 목표가 14,300원, 2차는 16,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테스트입니다. 2,280원 매수가 주셨네요. 1차 목표가는요, 2,430원이고요. 2차는 3,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KH바텍은요, 매수가 25,800원에 목표가는 29,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모두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진양화학은요, 오늘 2,040원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내일장은 더 분발해야겠죠? 최명성 멘토는요, 내일장 심팩과 특수건설을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먼저 심팩은요, 시초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8,1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특수건설은요, 4,900원으로 매수가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원 설정해 주셨네요.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모두 편입에 성공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멘토의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요, 오늘 56,700원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줬네요. 김현근 멘토도 신규 편입 종목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솔브레인과 ICD인데요. 먼저 솔브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매수가 45,600원에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44,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 신규 종목인 ICD는요. 매수가가 15,700원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제 세 종목을 소개해 주셨던 나무누 멘토는 SK하이닉스, 신도리코, SBS 모두 시초가에 편입 성공했죠.
SK하이닉스와 신도리코 모두 2%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좋은 시작을 했고요. 오늘 SBS는 첫날 수익률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장부터는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순 모멘토의 데이 콘텐트리는요, 오늘 6%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매수가가 잡히지 않아 내일장 다시 편입 시도합니다. 내일장 매수가는요, 4,95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셨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모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창원 멘토의 사랑 듬뿍 종목이죠. 삼성전자는요, 오늘 시초가인 136만 8천 원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 오랜만에 1% 넘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포트폴리오 시작에도 좋은 소식을 안겨줬네요.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이죠. 이효열 멘토의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34,200원에 편입 성공했네요. 와, 3% 가까운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주식 승천 시즌2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봤습니다. 아, 혜선 씨. 네. 고마워요. 악수 좀 해요. 저 굉장히 빨리 왔죠, 또. 네, 그러니까요. 네. 훌레벌 때 오셨는데, 네. 근데 오시면서 오늘은 좀 어제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걸어오시면서 옷매음새와 이렇게 다 이렇게 다듬고 오시네요. 그랬나요? 아.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네. 좀 서서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래요? 네. 다음에 저랑 바톤 터치 한번 하실래요? 아, 안 돼요. 이건 제 겁니다. 아, 넘보지 마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식 승천 저희 10시 시즌2가 시작이 되면서요. 포트폴리오 자체의 구성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겠고요. 네. 가상제작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방마님 혜선 씨가 있어가지고요. 산뜻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포트폴리오 편안하게 살펴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이 포트폴리오 이제는 조금씩 채워지고 있으니까 AS 체크해봐야겠죠? 그럼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저희 김영근 멘토의 저희 기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꾸 멘토님을 붙이게 되는 건 안경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네. 기아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아차를 보면 오늘 상승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적인 부분 제가 편입을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좀 악재 부분 해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IT 쪽을 말씀드리고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EPS 상향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러한 섹터와 악재가 해소되는 섹터 이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EPS 추정치가 상향되는 쪽은 바로 IT 섹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악재가 해소되는 부분이 자동차 섹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리콜 사태로 인한 충당금 부분 이 네. 부분이 악재가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바로 엔화에 대한 부분이죠. 엔저에 대한 부분 100엔이 넘어가면서 120엔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자동차주들의 어려운 국면을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 어느새 뭐 94엔인가요? 현재 지금 오늘 마감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94엔, 95엔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엔저의 지속 부분이 꺾인 상황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그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시장의 흐름상 자금의 유입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양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 특근도 지금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근이 재개됐어요? 예, 기아차 아하.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뭐 광주 공장 같은 경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네. 이번에 화성 공장 같은 경우도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당 생산량 싸움이거든요. 결국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실질적인 부분도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만 그 부분 충분히 해외 판매 부분에서 다 충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최근에 장기평선을 출발 참 좋거든요. 예, 6월달에 네. 한번 돌파가 됐다가
뭐 조정을 좀 받고 최근 뭐 시장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지수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네. 자동차주들이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줬다고 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방어를 좀 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21선 이탈되고 난 이후에 한 2거래일 정도 옆으로 좀 횡보한 이후에 오늘 다시 이런 양봉이 반등이 형성이 나왔죠. 됐습니다. 네. 예. 장기 입항을 다시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거래 부분도 상당히 오늘 인상적입니다. 상당히 네.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럼 거래 주체를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오늘 바로 이 누군가요? 기관입니다. 예, 아. 기관, 투신과 연기금,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상당한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런 악재 해소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 2013년도에 이익 개선 전망, 그리고 최근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 어려운 국면에서 현 구간에서 바로 주가의 자동차주들의 리바운딩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편입이 뭐 되신 분들은 제가 목표가를 뭐 제시를 해드렸고 혹은 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즉각적인 또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그대로 일단 편입이 잘 됐고 추후 이번 주 계속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김현금 멘토 포트폴리오를 잘 따라 하시려면요. 저희 주식 승천 10시 시즌2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조건 숙지를 무조건.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채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정이죠. 네, 그래요. 김현금 멘토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AS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면 최명석 멘토 이장님, 네. 기분 좋게 진양화학도 산뜻한 출발 좀 강하진 못했지만 네. 오늘 지수 연동 때문에 대형주 쪽에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거든요. 네.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흐름으로 좀 체크해 주시죠. 네. 그럼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렇네요. 진영화학이 어제 그 3일 전에 9,000주였는데 어제 27만 주. 우리가 네. 그래서 2,0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던 종목이 진양화학입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진양화학, 진양폴리, 그 진양 그룹에서 진양산업 등 그 세 종목에서 이제 이번에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 그래서 충분히 보니까 왜 이런 급등 이제 많은 거래량과 급등이 나오는 공공이 생각하니까 배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종 그 진양폴리와 진양산업, 진양화학 세 종목을 봤더니 모두 재무제표가 안정적이고 네.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유볼도 좋고 그래서 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금감원에서 상한가 2개만 가면 무조건 꾹꾹 누르는데 네. 옛날 같으면 이 주봉 보면 솔직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일 진양화학이 뭐 현금 배당 100원 한다면 그냥 상한가 2-3번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트도 봤고 네. 모든 진양화학, 진양폴리스 회사도 다 뒤져봤고 네. 거래량이라든가 모든 재무제표 다 확인했는데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는 한 2,300원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약 1,900원을 드리니까 뭐 많이는 사지 마시고 지금 거래량이 적으니까 많이 사지 마시고 한 500만 원 정도에서 매매하시면 시청자 여러분은 편안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결국 최명석 멘토 이런 진양화학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거래량 특히나 많지 않을 경우는 이제 포트 자체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원금 자산 대비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운용을 하자. 네. 그럼요, 최명석 멘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전에 시즌1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외부적으로. 네. 뭐 매매의 달인이다, 종목의 트레이딩은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네. 혹시 기법이라든가 네. 뭔가의 나만의 전략 하나 좀 팁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네. 노력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10년 동안 단 한 하루도 번도 안 쉬지 쉬고 않고. 차트를 돌려봤습니다. 차트를 돌려봤고요. 차트를 돌려보면 이제 기법은 한 3년, 5년 정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다 익숙할 수 있고요.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면은 네. 그런 기법이라든가 마인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법, 나만의 트렌드, 나만의 색깔은 없다. 나는 오히려 이장처럼 성실하게 한다. 라는 최명석 멘토의 자신의 기법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더 열심히 저만의 기법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자체가 산뜻하게 좀 출발이 된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가 아니라요. 이제 산뜻한 출발했으니까 제대로 좀 달려가기를 기원해보면서 금일 출연하신 두 멘토분들의 전략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합니다. 네, 김현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가 56,700원에 매수가 들어가면서 보유 의견을 주셨다는 거 보니까요. 자산 총액이 5천만 원 규모에서 현재 플러스권으로 긍정적으로 화답이 되고 있네요.
네, 승천주 다시 한번 볼까요? 내일장 공략 들어갑니다. 솔브레인 매수가 45,6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하고요. 목표가 5만원, 손절가 44,000원인데요. 비중 반드시 15%, 여러분들 반드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ICD 한번 볼까요? 6호 매수가 15,7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하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한 역시 비중 15%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식 이장님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진양화학 긍정적으로 수익률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3천만 원 리그에 현재 가상계좌 운영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내일장 소식 볼까요? 네, 신택입니다. 내일 매수가 시초가에 공격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해 진입하고요. 목표가 8,100원, 손절가 실손원가 비중 30% 편입 시도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건설이죠. 매수가 4,9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룰, 손절가 4,500원, 그리고 비중 30%였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매수가와 비중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승천주들이 편입이 되려면요. 내일장 안정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종목 편입 시도가 편해질 거니까요. 그럼요. 자, 그런데요. 그 전에 앞서는 야심한 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시즌2 현재 시각 11시 11분 2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이 현재 막 시작돼서 출발되고 있을 텐데요. 어떤 흐름 보고 있는지 볼까요?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상승세인가요? 어떤가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FOMC 발표 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강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유럽 쪽에서의 경제 지표는 모두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의 CPI,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펀더멘털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견고한 경제 지표 발표는 증시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좋은 결과 또한 증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주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내일 FOMC 성명서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유럽 증시 한번 볼까요? 네, 유럽은 소폭 하락으로 출발 이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각국별로 큰 변동 없는 혼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되려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로화는 주간 단위로 5주 연속 달러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1.340 선에 바닥 다가선 모습입니다. 지금 유로화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일까요? 금일 드라기 총재는 또다시 ECB의 금리 정책을 언급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드라기 총재 부분에 대한 발언 부분,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유럽과 미국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 부분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는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주간 상승 오래간만에 반껏 웃었어요, 연건님. 야간 시장도 우리 개인과 기관 쪽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외국인이 좀 매수하면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야간 코스피는 주간의 소폭 상승으로 이제 마감한 이후 야간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소폭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로는 전일에 이어 개인 쪽에서만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에서는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야간 선물 또한 타 대륙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방향성 없이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야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급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장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님? 예, 양시장 모두 저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호. 예, 그래서 관심 가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면서도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IT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IT 섹터, 그리고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 자동차 sek터, 두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동차와 IT.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약간 이제 선물 쪽의 매수의 패턴을 봤지만 외인들의 매도 부분이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은 그러한 대응을 좀 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IT 부품주 쪽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김영근 멘토, 내일 코스닥 증시에서 봐야 될 업종이나 혹시 종목 있으면 딱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린 종목이죠. 좀 시간이 된다면 좀 네. 종목을 한번 쭉 보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예. 네. 말씀드린 종목 승천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솔브레 조금 된다고 하니까 솔브레인가 ICD만 보자. 그럼 네. 내일 계좌 승천될 수 있나요? 예, 승천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영근 좋습니다. 멘토 같은 경우는요, 내일장 양시장보다 긍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최명선 최명근 멘토도 멘토한테 들어볼까요, 말까요? 예. 들어봐야죠. 저는 이제 2주 정도 네. 거래소 코스닥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내일은 좀 차분히 들고 가는 패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빠졌고 오늘 올라왔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한 2, 3일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요. 차분히 들고 가시고 그래도 좀 주위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분산 투자 잘해서 조심히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2주 동안 상당히 지루했던 장세, 그리고 힘들었던 장세에서 어려운 장세가요. 이 두 분의 기운을 좀 받아서, 그리고 저희 두 명의 MC의 기운을 받아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주식 승천 시즌2, 여러분들 무조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기대해 볼게요. 네, 멘토님들, 네, 또 멘토님들이네요. 늦은 밤 함께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김영근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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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어제 남은우 멘토와 정재훈 멘토를 오래간만에 저도 컴백하면서 만났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김영근 멘토와 그리고 최명성 멘토를 만나보니까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와, 네. 이러다가 저 주생김동이 훨훨 날아갈 것 같아요. 계좌 승천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요, 혜선 씨 오늘 보니까요. 뭔가 네. 꼭 매실처럼 상콤달콤한 기운이 좀 생겼거든요. 정말요? 혜선 씨만큼 우리 시장이 추가 상승하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10시도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